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된 지 이제 16일이 됐고 청문회까지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폭언 녹취에서 시작해서 갑질 의혹 폭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부동산 논란 역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굵직한 의혹은 새 아들들을 둘러싼 의혹인데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아무래도 아들 같은 듯한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170억) 자산가인데 정말 네. 희한한 차태크를 했다. 허위로 꾸며내서 분양권 당첨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45억을 사기친 거예요. 중구의 모로시장, 로케이션 시장 서울.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이해운 지명자 후보자 아들들의 병역 특혜 의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특혜 의혹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입니까? 오죽하면 가수 싸이 씨는 복무 논란 이후로 군대를 2번 다녀왔고 유승준 씨는 20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지명자의 아들들이 논란이 된 이유 뭘까요?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의 집이 서초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2.5km 혹은 7km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두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라는 겁니다. 복무지가 집에서 불과 2km,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가까운 데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하긴 합니다만 아들 하나도 아니라 2명씩이나 서초구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복무를 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복무했다라는 부분.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행운들이 계속되는가. 네. 처음에 그 로또 당첨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행운이 있을 수가 있을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부정 당첨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복무에 관해서도 두 아들에 대해서 연거푸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첨뿐만 아니라 요것도 뭔가 뒤에 배경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하는 해명은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시민권자인데도 군복무했다라고 하는데 군복무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군복무에서 편한 대로 뺀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은 없고 그리고 또 이 의혹은 둘째, 셋째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해명하고도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공적인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싸이 씨 얘기도 했었는데 그 군복무를 그 병역 특례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니까 현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것도 편한 대로 뺀 것이 아닌가. 혹은 그 자리를 편한 데를 이해운 후보자의 아들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요거까지는 들어가 봐야 되는 문제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까운 곳에 근무는 할 수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두 아들이 병역을 복무했던 그 복무지를 보면은 또 의문이 듭니다. 당초에 없었던 복무지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화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서초구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4년에 처음 이 자리가 생겼고 그리고 공익근무원으로 복무하는 유일한 첫 복무자이기도 했던 부분이 논란이고요. 셋째 아들은 방배경찰서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2019년, 21년 요 3년 동안만 공익근무 요원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의 막내 아들은 2019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 복무를 했다. 복무가 끝나고 1년 뒤부터는 방배경찰서는 더 이상 공익근무 요원들을 복무시키지 않았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홍천 의원님. 참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저 뒤에 뭐가 있는 건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어쨌든 병역을 복무는 했으니까 이게 뭐 실정법 위반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법 감정이라는 이 가장 민감한 곳을 영린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통상 뭐 자녀 대학 입시, 부동산, 그 다음에 병역 이 세 가지를 영린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속칭 꿀 빠는 모식으로 더군다나 집 가까운 곳으로 갔다 왔다. 그것도 하나뿐만 아니고 둘이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네. 정말 FM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많은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연히 자꾸 겹치면 이건 필연이고 뭔가 네. 인위적인 힘이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공익요원들 배정한 그 곳에서 네. 이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고 왜 그때 이걸 만들었고 왜 그 직후에 없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좀 소상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국민법 감정이 조금 덜 민감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훈 지명자는 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모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고 그리고 이들이 복무를 한 곳이 이들이 처음으로 복무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보직이다 그리고 자리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교롭다, 의심스럽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림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입시, 네. 군, 그리고 직장. 이제 이번에 새로 좀 그런 게 아파트 당첨 문제.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로 요약이 돼요. 그런데 이 군 문제도 그 사이에는 그 이회창 그 후보 때 보면은 군을 면제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건 좀 새로운 행태입니다. 군을 가기는 가는데 저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집 근처에서 편하게 하는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인사의 일종인데 군이 봐줄 수 있는 아마 그 한계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유형의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국민정서법을 지금 많이 건드렸습니다. 이걸 청문회에서 해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거 아마 국민들은 되게 심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곤란하다. 더군다나 기재부를 다 하겠다. 예산을 하겠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건 정치적 원선, 정책적 갈등, 그리고 품성의 문제 이 3가지였는데 지금 이 특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서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구나. 이 대목을 지금 일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